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5.18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인식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미래차, 전남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됐습니다. 횡성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2023년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활동에 돌입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이 5.18 당시 북한 개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여당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5.18의 인식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 발언으로 임명 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5.18 북한 개입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다시 한번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도 논란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사격이 있었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재원 여당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불가능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니냐며 호남에 립서비스를 한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동조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개헌이 좀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덕담을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은 물론 대선 공약에도 배치되는 국민의힘과 정부에서의 5.18 역사 왜곡 발언. 정부와 여당의 5.18 인식이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역대 최대 숫자의 국가산단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광주는 미래차, 전남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을 포함해 15개 신규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에는 현재 빅그린 국가산단 인근 338만 제곱미터 부지에 미래자동차 부품 국산화와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전남은 나로 우주센터가 들어선 고흥 외나로도 인근 173만 제곱미터 부지에 우주발사체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호남권은 미래차, 우주산업, 푸드테크 등 미래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광주는 이미 기아차, 그리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입지하고 있으면서 국내에서 유일한 완성차 생산 기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국적으로는 대구와 충남 천안, 충남 홍성, 전북 완주에 수소차와 미래모빌리티 산업 관련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전에도 나노 반도체와 함께 우주항공 산업을 위한 국가산단이 조성됩니다. 수도권인 경기도 용인에는 710만 제곱미터 부지에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곳과 150개 국내외 소재 부품 기업이 들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단이 조성됩니다. 정부가 신규 산단 조성에 의지가 큰 만큼 예비 타당성 조사나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범정부적인 추진 지원단을 가동해 이른 곳은 오는 2026년 말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홍대 일대에 레드로드를 만들어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포구는 걷고 싶은 거리 만남의 광장에서부터 당인리 발전소까지 약 2km 구간을 레드로드로 지정했습니다. 레드로드 조성의 필요성으로는 첫째, 홍대는 떠오르고 있는 서울의 대표 관광지로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관광객에게 첫인상을 전달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둘째, 그 정체성을 부각하고 그에 맞는 환경 개선을 통해
문화예술의 활동을 촉진해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성은 춤, 패션 등 거리의 특성을 살려 그에 맞는 노면 색상 디자인으로 레드로드의 특성을 구현하고 이에 상징하는 캐릭터를 개발하는 등 지역 홍보와 관광자원 활성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또 시설물 철거 등을 통해 보행이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홍대 레드로드가 앞으로 더욱더 마포구의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베트남 다낭시를 방문해 우호교류 20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트남 다낭시의 초청으로 현지를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다낭시 인민위원회에서 응웬 반광 당서기를 만나 우호교류 20년을 축하하는 환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과 당서기는 양 도시 간 경제교류 협력 등 다방면에서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우수시정 정책과 인적 교류를 적극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구시와 다낭시는 2003년 우호교류를 시작한 이래 대표단 상호 방문과 대구의료 관광홍보센터 개소, 대구 북카페 1, 2호점 개소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가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되면서 제1국가산업단지 조성 결정 이후 14년 만에 신규 국가산단을 유치했습니다. 대상지는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서 옥포읍, 간경리 일원으로 화원 옥포나들목과 국도 5호선, 대구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도시철도 1호선이 인접해 있는 등 교통과 물류 여건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대구시는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문화자원과 인접한 입지 특성을 활용해 저탄소 사회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청년 친화적이고 힐링이 함께하는 대도시형 그린 산업 공간으로 특성화할 계획입니다. 신규 국가산단의 개발 규모는 약 330만 제곱미터이며 이 중 산업용지는 약 141만 제곱미터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2023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지역경제발전 부문에 평창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은 매년 뛰어난 경영 전략과 성과를 보인 기관과 기업을 선별해서 그 공로를 치하하는 시상식으로 올해는 따뜻한 경영, 사랑받는 기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평창군은 국도비 1,063억 원 확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증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평창장학금 지원 확대,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공모 선정 등의 성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은 본격적으로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 뛰는 시기로 인구 유입, 농업 생산력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세 가지를 최우선 목표로 세워 군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이 자동차세 체납액을 확보하고 납부를 독려하고자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평창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달을 운영합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자동차세의 경우 2회 이상 체납 차량행위 적발되는 즉시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치됩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은 운행이 불가하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번호판이 영치됐을 때는 체납액을 완납하여 번호판을 회수한 뒤 운행을 재개해야 합니다. 횡성군이 지방소멸대응행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날 회의는 기획감사실장을 중심으로 복지, 농업, 문화, 관광, 교육 등 관련 분야 12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횡성군 지방소멸대응기금 기본방향 및 전략, 인구 증대 및 지역 활성화에 대한 논의 등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군은 도출된 세부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예정이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과 인구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10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입니다. 횡성군이 새봄과 함께 군정 소식지 행복 담은 횡성 창간호를 발행했습니다. 행복 담은 행성은 민선 8기 군정 방향에 부합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소식을 전달하고픈 바람을 담아 제호를 변경했으며 지역 내 고령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활자의 크기를 확대하고 이미지 중심 편집을 통해 보다 읽기 쉽고 감각적인 소식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제호와 함께 구성도 달라졌으며 지역의 주요 행사와 이슈 현장 취재, 화제의 인물 소개, 주요 관광지와 여행 정보 안내, 횡성의 구비문학 소개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행복 담은 횡성은 지면 소식지와 모바일 소식지로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기획감사실 홍보팀으로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4개 시도지사가 대청호 수질 보호 및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청호 수질 보호와 규제 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할 것, 청남대를 충청권의 영빈관으로 활용할 것, 충청권 주민의 입장료 할인 혜택을 수용할 것에 대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성명서를 발표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앞으로도 충청권 시도지사와 함께 대청호 수질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오는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지방의료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북도가 2023년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부족한 간호사를 공공간호사로 확충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3월 중 공고를 통해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최종 40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장학생은 1인당 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졸업 후 청주 충주의료원에서 2년간 의무 복무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지방 4대 협의체와 지방분권 및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것으로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굴해 신속하게 법제화하고 입법 과정에서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법령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사전 승인, 협의제도 등 지방에 대한 중앙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중앙정부 청년보좌역 경북청년회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청년보좌역을 비롯한 청년 15명이 모여 청년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경북청년은 저출생 위기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과 종합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졸 청년 성공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박진감 행정안전부 청년보좌역은 앞으로 중앙정부 청년정책 수립에 경북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 편성으로 주민자치 실현의 초석을 다집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의 밑그림을 함께 그리는데요.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8일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부위원장, 4개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포항시 주민참여예산제의 모범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포항시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41명으로 확대 구성했습니다. 위원들은 예산 편성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교육, 제안 사업에 대한 심의 등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시는 4월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 예산 제안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여성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운영하며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발굴해 여성 친화도시 포항을 만들어갑니다. 9일 포항시는 2023년 여성시간 선택제 일자리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아이 행복 도우미와 엄마 참손단 등 여성시간 선택제 일자리 참여자 600여 명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여성이 행복한 도시 포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후 근로자 안전교육도 이어졌습니다. 아이 행복도우미와 엄마 참손단은 포항시에서 적극 추진 중인 여성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희망하는 지역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9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참여자는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서 하루 4시간 동안 보건위생관리, 환경정비, 기타 업무 보조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광주의료원 신축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됩니다.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4월 중 발표될 예정인데요. 경제성 위주의 재조사로 인해 정부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광주 상무지구에 35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을 신축하려는 광주시 계획의 첫 번째 관문은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이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망은 어둡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신축 비용 대비 의료원의 편익, 즉 정부의 경제성 기준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익이 그렇게 많이 잘 반영을 안 해줘서 최초의 지금 보건 사업이라든지 당뇨, 폐렴, 우리 시의 약점을 가지고 지금 KDI에 집중적으로 반영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공공의료시설을 경제 논리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의료기관의 5%인 공공의료원이 코로나 환자의 80%를 담당했던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광주에 의료원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와 울산에만 공공의료원이 없다는 점도 신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역 의원들은 광주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좌표가 될 것이라며 통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야말로 가장 큰 경제적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공의료원 설립, 특히 광주와 울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광주의료원 신축을 논의할 기재부와 광주시의 회의가 단 한 차례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남도 학숙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됐지만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도 학숙 측이 가해자들의 변호사 비용은 부담하면서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소송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지난 2016년 남도학숙 측이 법률사무소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가해를 한 직원과 원장 등 피고인들을 변호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 착수금에 이어 성공 보수까지 약속돼 있습니다. 남도학숙 측이 또 다른 피고인인 남도장학회뿐 아니라 2차 가해자들의 소송 비용도 부담한 겁니다. 내부 구성원들이 사실상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일어난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에 남도학숙이 2차 가해자들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또 성공보수 약정까지 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거에 대해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까지 이어진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성희롱은 인정했지만 2차 가해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도학숙 측은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2차 피해에 대해선 승소했으니 그 소송 비용을 내놓으라는 요구입니다. 당연한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게 될 거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피해자 측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공익소송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고를 근거로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시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일자 강기정 시장은 해결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에 억울함이 없도록 그리고 그런 조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가능한지 분명히 따져보겠습니다. 남도학숙 측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보다 2차 가해자들을 감싸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활동에 돌입합니다. 제주도는 14일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도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이사, 김창희 재외제주도민회 총연합회장 등 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국회 및 도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100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2025 에이펙 제주유치 홍보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국악밴드의 문화공연, 공동위원장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에이펙과 제주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같다며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한편 에이펙은 총 21개 회원국이 모이는 연례회의로 2025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현재 제주를 비롯한 인천, 부산, 경주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 4.3 당시 도내 최대 규모 수용소로 4.3의 아픔을 오롯이 간직한 주정공장 예터가 유족을 위한 치유의 공간이자 후손들의 역사 교육 현장으로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제주도는 13일 제주시 건입동 소재 주정공장 예터 일대에서 주정공장 수용소 4.3 역사관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경학 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행사와 축사,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주정공장 수용소 4.3 역사관 공간에서 희생자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다는 점이 뜻깊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4.3과 주정공장 예터를 기억하는 역사교육의 장과 위로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상설 전시실, 추모의 방 등으로 역사관을 조성했습니다. 경남 하동군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산불 재발을 막기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 4월을 맞아 봄철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관련법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행위와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대부분이라며 산불 예방과 감시 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